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주말에 또 재미없는 또 주말이 또 시작되었어요. 주말에는 요즘 딱히 막 이렇게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막 거의 없다 보니까 뭐 대부분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좀 변동성을 좀 보이지요. 오늘도 뭐 역시 좀 알트들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비트만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발 알트들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비트는 어느 정도 또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가 선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간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다가 후장에 이제 막 밀리면서 시간 외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았죠. 좋았는데 후장 들어갔고 밀렸어요. 후장 들어갔고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마무리가 이제 되었는데 그 후장에 좀 요렇게 좀 안 좋아지게 된 배경이 요거 이제 무디스가 이 글로벌 이 신용 평가 업체잖아요. 무디스가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트리플 A에서 AA1으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일제히 좀 조정의 어떤 그 빌미를 좀 제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등급을 하향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정부의 어떤 부채가 좀 꽤나 많이 이제 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국채 금리. 최근에 파월도 약간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것들이 이제 짜고 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쨌든 이제 그 3대 국제 신용 평가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무디스가 이 최고 등급 트리플 A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그 S&P랑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을 이번에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여튼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하다라는 이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달러 가치에 좀 압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달러 가치.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자산들에 있어 갖고 매력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재정이 또 긴축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미국 경제 성장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뭐 등급 전망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등급 전망은 그래도 이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뭐 하향 조정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무디스가 이번에 뭐 하향 조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게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지금 2023년부터 뭐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시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이제 되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어떠한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재정 운영에 있어갖고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국가 채무를 어떤 부분을 좀 줄이는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둘 것이죠. 그러면 그 포인트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것인가? 제가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자,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있어갖고 해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해지 자산. 일단 뭐 발행량도 이제 2,100만 개로 제한돼 있고 법정 화폐와 달리 이제 무제한 발행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 증가로 인한 이런 뭐 잠재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률이 이제 우려가 커질수록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미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러를 또 대신해서 어떤 이제 알터네티브 리저브 에셋, 어떤 대안적 준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또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일부 국가들이 이런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대안적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나 뭐 지금 뭐 바도르 같은 뭐 나라는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미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갔고 어떤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 지금 현재 부각이 되는 게 뭡니까? 국가에 대한 이런 부채 상향, 그리고 예산 승인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교착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뭐가 불안해집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의사결정 과정과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에 있어 갖고 뭐가 된다? 해지 수단으로서 부각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가 심화될수록 비트코인의 매력도는 올라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이번 이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갖고 이 전통 이 금융 자산에 대한 이런 불안함에 있어 갖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좀 분산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도로 이제 지금 꾸리고 있어요. 꾸리고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대략적으로 한 5% 정도에서 10% 정도까지도 이렇게 대안 자산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록을 중심으로 이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서 거기에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게끔 하는 이런 좀 이제 명분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은 이제 나스닥이랑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그 강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떤 또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통적으로 이제 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불확실 속에서 안전자산으로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았고 이번에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각광을 받았고 시세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있어 금으로 이제 불리우면서 이런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특히나 이제 금보다도 이제 보관과 이동이 빠르고 트랜스퍼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골드보다는 실제 금보다는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자산으로서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하여튼 지금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상황, 신용 등급 하락 뭐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런 장기적인 어떤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진가가 슬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 일봉을 봤을 때 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진짜 잘 버텨주고 있고 이 하방에 있어 갖고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아래 꼬리를 현재 계속해서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옆으로 좀 커다란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좀 행보를 좀 해주고 있고 그리고 11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언제든 조금만 이제 명분만 제공하면 충분히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런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100K 구간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현재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이런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를 좀 안착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왜냐하면 이런 ABC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뭐 사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200 EMA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비트가 정말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너무 좀 비트 비중이 좀 낮으신 분들은 좀 여기서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라도 좀 사놓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봉에서 이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추세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약보합이건 강보합이건 이렇게 유지를 해주기만 해도 저는 이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 뭐 주말에는 뭐 커다란 변동성이 뭐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글쎄요 뭐 지금 이제 CME 갭이 또 얼마나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말에 오히려 변동성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CME 갭도 발생하면 그것도 메꾸고 가야 되고 막 하여튼 이런 좀 찝찝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행보하면서 다음 주 이제 그 평일부터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솔라나도 지금 여기 200 EMA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현재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눌림목을 조정을 좀 제대로 받아줬고 지금 현재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트 시총 차트에 의하면 지금 이제 1차 좀 반등 라인이 이제 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뭐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뭐 1차 매수하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알트코인을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1차 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2차 매수 타점은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땡기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상승 이후에 리테스트를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하나의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카페에도 그 김프로의 간신 코인을 올려드렸거든요. 올려드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응 저항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오셔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확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게시 글수 2개 하고 댓글 3개 하고 방문 3개 하면 그냥 솔라나 업그레이드 돼요. 솔라나 업그레이드 되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카페에서 이제 추천주 이제 간신 코인들도 제가 올려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나간 게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인프로의 히든 코인 뭔가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이게 뭐가 있어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은 지금 이제 1차 매수 타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이 안 온다 하더라도 1차 매수만 좀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향후 좀 큰 수익을, 큰 성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솔라나보다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 어떤 TBL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용 분야가 굉장히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TBL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이제 김프로의 2분기 히든 코인으로 잡았고 이번 달 5월 달까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좀 잡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5월 한 거의 이제 중순 넘어가고 있는데 5월 달까지만 딱 요 코인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보신 분들은 전략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가 기존에 드렸던 전략을 참고하시면서 좀 이게 좀 바뀌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도 계속해서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시점에서도 조금 우리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프로의 2분기 히든 코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전략 비중 목표가 최종 손절가까지 이렇게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코인으로 여러분들 좀 돈 좀 버시고요. 3분기 코인 2분기 코인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3분기 코인도 같이 한번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내가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 통해서 하셔도 되고 뭐 카페 오셔갖고 이렇게 뭐 리플 리또서 언제나 희망을 주려나 이렇게 이제 얼마나 갈까요? 이렇게 이제 올 연말 가격 뭐 사실 어디까지 갈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차트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그 성장성, 리플의 어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고점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조건 전고점 이상은 뚫어내고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김프로님. 어이구, 감사합니다. 좀 장이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 좀 지루한 맞아요. 그건 맞아요. 가끔씩 재미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주려고 제가 이렇게 코인 하나씩 드리잖아요. 지금 이거 전략 잡아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이 아래 꼬리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지금 수익 중이실 거예요. 수익 중이실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제가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안에서도 제가 뭐 좀 지금 이미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짜 찐으로 제가 드렸죠. 아니 뭐 가짜로 드립니까? 뭐 요런 구간들 사갖고 지금 뭐 다 몇십 프로 수익 중이실 거 아니에요. 에이브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오실 분들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사실 수급의 어떤 중심이 사실 애매해요. 좀 IQ 같은 이런 애들이 오는 그러니까 자코인들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 사실 뭐 마스크 네트워크도 뭐 그 중에 뭐 하나이긴 하지만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2천억짜리 뭐 이런 애들 막 올라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지금 유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위 뭐 이런 애들 너무 좋고요, 사실. 제가 리테스트 구간 왔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구간들이 1차 지지 타점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멀티 그 버스 X 역시 최근에 거래량 좀 들어왔다가 지금 매집봉 하단 가격으로 밀었는데 여기만 딱 지지가 되면 이 친구도 반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라나도 다시 아래 꼬리 달아주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요 추세 라인 돌파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XRP 너무나도 이제 지금 뭐 사실 좀 악재가 하나가 터졌죠. 최근 들어갔고 제가 리플 관련해 갖고 이 악재에 대해서 이 법적 분쟁 요번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안 기각했고 요게 이제 지금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예상치 못한 이런 법적 장애물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시장의 반응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절차적인 결정이고 뭐 사실 실질적인 승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뭐 XRP 뭐 ETF 기관 투자자 자금들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뭐 그리고 사실 뭐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기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뭐 보진 않고 이번 합의 내용 자체가 거부가 아닌 절차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측의 어떤 절차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정된 요청을 제출을 한다면 유사한 조건으로 합의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요 글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 지금 구간에서 또 아래 꼬리 잘 달아주고 있는데 이게 일봉상으로 21선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마스크 네트워크 반응이 잘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뚫어내게 되면 이 추세 딱 저항 라인 받을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는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구간까지 상승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항받을 수도 있겠지만 돌파 여부 볼게요. 자, 자코인 화이팅.
자, 그렇게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프가 어느 정도 끼어 있나 모르겠는데, 볼게요. 김프. 오히려 XRP 같은 경우는 1% 정도 끼어 있고,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1% 정도 끼어 있기 때문에 김프가 뭐 많이 끼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게 좀 애매하네. 요 패턴이면 한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라이징 웨지가 좀 나와줄 수가 있는데 한번 뭐 흐름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뭐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정확하게 보려면 뭐 여기 바이낸스 차트로 봤을 때는 뭐 100K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도 상당 부분 견조하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바이낸스 차트 상으로는 뭐 문제가 없네요. 참 여기가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약간 뚫어내는 시점이 좀 올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 되면 또 이제 스택스 같은 애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택스 한번 볼까요? 스택스도 자, 우리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라 볼 수 있겠죠. 스택스가 지금 현재 좀 최근 들어가고 상승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스택스 같은 요 추세만 무너지지가 않으면 돼요. 여기 추세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면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고, 약간 요런 추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최근 들어 주봉상으로 양음 이렇게 해주면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양봉 또 나올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이제 스택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저점 때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좀 어디 가볼 데가 있어갖고, 오늘 좀 어디, 친척 집에 이제 가야 돼갖고, 지금 또 준비해서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김프로 단기 타점방, 지금 하루에 한 종목씩 매수 매도 타점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5% 정도 번다고 생각하고, 단기 매매 하실 분들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신청 방법은 010-8132-7765로 김프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이제 심심한 장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너무 뭐 코인만 막 바라보시지 마시고 좀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거 맨날마다 업비트 쳐다보고 뭐 트레이딩 뷰 쳐다봐봤자, 갈 때 되면 가요. 갈 때 되면 다 가니까 이 뭐 너무 뭐 여기 마음 쓰지 마시고 좀 즐길 거 즐기시면서 술도 한잔 하시고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